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북한산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투덜거립니다. 한국 산은 왜 이렇게 복잡해서 이상한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많고 이게 한국의 명산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발을 삐끗해서 넘어지게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른 채 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을 심하게 이야기한 걸 모두가 알아들어서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인 여성 에밀리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직장인 에밀리아입니다. 영국에서 고대 중국의 이야기와 쿵푸 팬더의 애니메이션에 매료된 어린 시절, 저는 항상 동양의 신비로운 매력을 갈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동경은 수년에 걸쳐 키워졌고 그중 가장 대국인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을 거닐고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수천 년의 역사가 깃든 문화에 흠뻑 빠져드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을 하면서부터 저의 사고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으니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문화적 충격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언어 장벽은 넘을 수 없는 요새 같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매우 철저하게 하더군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직업까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절차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남자친구까지 있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국 심사를 마치고 베이징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표지판들이 너무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무표정한 눈빛이나 무시하는 제스처가 돌아왔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방인처럼 고립되고 주변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움이었죠. 영화에서 보던 선명한 색채와 활기찬 거리는 현실의 회색빛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오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고대의 땅을 괴롭히는 환경 문제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고국의 맑고 탁 트인 하늘을 그리워했습니다. 중국의 풍부한 문화의 매력과 신비로움은 도시에 짙게 드리워진 스모그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 냉혹한 차별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숙소를 찾으려는 시도에서 여러 호텔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모호했지만 외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거부감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동양 문화권에서 느꼈던 따뜻한 환대와 너무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평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인터넷은 이곳에서는 새 장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고 전 세계와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디지털 자유는 중국에서는 먼 꿈이었습니다.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연결감이 그리웠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은 한 현지인 남성과의 불안한 만남입니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말에는 조롱과 경멸의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프라는 현대적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회적 문제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지하철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은 중국의 암울한 삶의 현실을 감추는 외관이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치지만 불평등과 고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행 책자나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중국의 빈곤과 절망을 목격했습니다. 고대 사원의 매력과 만리장성의 웅장함은 제가 느낀 만연한 소외감으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등 매일 새로운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일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저는 지치고 낙담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중국 여행을 했는데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수록 문화적 장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벅찼습니다. 중국의 역사적인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저는 고대 건축물의 웅장함과 현재의 극명한 현대성 사이의 단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대 중국 건축의 경이로움인 자금성은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차갑고 비인격적인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병치는 기대와 현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중국에서의 제 경험을 상징했습니다. 현지인들과 더 많이 교류할수록 문화적 격차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종종 혼란이나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언어 장벽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대화나 친근한 미소, 따뜻한 손길이라도 간절히 바랐지만 이런 만남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를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쳐도 젊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알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상하이의 혼잡한 거리는 또 다른 도전 과제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압도적인 느낌의 도시의 활기가 가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느껴졌지만 곧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었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삶은 제가 원했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여지를 주지 않았죠. 중국에서의 숙박 경험은 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호텔과 호스텔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를 받아준 곳도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청결도가 떨어지는 수준 이하의 숙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낡은 호스텔에 머물던 중 부적절한 말과 몸짓을 하는 현지 남성과 불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안전하지 않고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음식도 다양하고 맛있긴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사를 주문하는 것은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입맛에 맞지 않거나 너무 맵거나 이국적인 음식이 나오는 등 제 입맛과는 거리가 먼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죠. 요리에 대한 모험을 즐기는 것은 좋았지만 식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전반적인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제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탐험을 기대했던 중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는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부터 이방인이라는 느낌까지 중국 여행은 제가 기대했던 풍요로운 문화적 몰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저를 매료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했던 중국을 뒤로하고 짐을 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또 다른 실망의 연속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모험과 연결고리를 제공할까요?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자 조심스럽게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여행에 대한 실망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여행과 문화 탐험에 대한 제 믿음을 회복시켜줄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선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극명한 대조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길을 찾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환영과 포용의 느낌으로 바뀌면서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도 재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처럼 사람을 볼 필요도 없었고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현지인들과의 첫 만남은 여행 내내 분위기를 좌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저는 심카드를 사려고 화폐를 더듬더듬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어려움을 눈치챈 점원은 거래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가는 다양한 교통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도와주려는 그의 노력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활기찬 에너지와 첨단 기술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고 고궁이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리워했던 도시 곳곳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치 시식을 권하는 시장 아줌마부터 영어 연습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까지 모든 만남이 친절과 환대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외국인 커뮤니티에도 이어져 동료 여행자들과 팁과 이야기를 나누며 글로벌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와이파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가족 및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자유로움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행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방문할 장소를 검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서울을 탐험하면서 저는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지하철의 디지털 스크린부터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까지 기술은 서울에서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술이 종종 제한적이고 통제적으로 느껴졌던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음식 경험도 즐거웠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음식 주문이 어려웠던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많은 식당에 영어 메뉴판이나 그림이 있어 음식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의 얼큰한 매운맛부터 비빔밥의 포근한 온기까지 한국 음식의 풍미를 만끽했습니다. 외식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번화한 홍대 인근에 위치한 숙소에 자리를 잡으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속감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문화적 충격과 도전은 한국에서의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제공하는 것들을 더 많이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모험은 한국의 장엄한 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국 풍경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공동체 정신의 깊이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활기차게 어우러진 분주한 도시 서울은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역사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계속 놀랐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듯 웅장하게 서 있었고 주변 도시는 현대 생활의 맥박으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예의는 모든 상호작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나 새로운 음식을 맛볼 때나 친절과 인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종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중국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방문객으로서 환영받고 소중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과 안내 방송 덕분에 혼란 없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동이 쉬워진 덕분에 전통 공예품과 찻집으로 유명한 인사동과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이태원 같은 동네를 방문하며 서울을 더 깊이 있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음식은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호떡을 파는 길거리 포장마차부터 고급 한식을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까지 그 종류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음식들을 열심히 먹어보면서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에서의 요리 경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쇼핑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명동의 트렌디한 부티크부터 강남의 명품 매장까지 서울의 패션은 역동적이고 다양했습니다. 또한 광채 피부를 약속하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스킨케어의 매력도 발견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거대한 시장 규모 때문에 쇼핑이 부담스러웠던 중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한옥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마당과 우아한 곡선의 지붕이 어우러진 마을의 고즈넉함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난 편안한 휴식처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저는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를 수용하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을 계속 탐험하면서 중국에 있을 때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인프라와 편의성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공동체 의식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어 보였고 자신의 문화와 유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험은 북한산 등반을 결심하면서 짜릿한 절정에 달했습니다. 등산 초보자였지만 내국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북한산 정상 정복의 매력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등반이 제 체력의 한계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루는 설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과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김밥을 준비하면서 저는 산에 오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경치도 좋고 경사도 완만하여 산행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무성한 녹지, 새들의 지저귐, 신선하고 맑은 공기 등 주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도시 생활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갈수록 길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좁아졌습니다. 저는 결단력과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힘으로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느슨한 바위에 발이 미끄러졌고 거친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하늘과 땅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아찔하게 멈췄습니다. 멍한 상태로 고통스럽게 누워있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에 혼자 남겨진 저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모험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느꼈던 연결성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고립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곳에 누워 제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아저씨라고 부르게 된 한국인 등산객들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산 등산로에 익숙한 정기적인 등산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제가 조난당한 것을 본 아저씨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서툰 영어와 손짓을 섞어 발목에 임시로 부목을 대고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고된 하산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친절한 낯선 사람들의 어깨에 기대어 돌아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고통과 피로와의 싸움이었지만 아저씨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산길은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동료애로 가득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했습니다. 동료들은 간식과 물을 나눠주며 제가 수분을 보충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국에서나 중국에 있을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타심과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느낀 안도감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덕담과 농담이 섞인 아저씨들의 작별 인사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의료센터에 앉아 발목을 간호하면서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도전으로 시작된 등반은 인간애와 친절에 대한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이었던 아저씨들은 제 구세주의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저에게 공동체 정신, 친절함, 회복탄력성 등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산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육체적 여정을 넘어 정서적, 문화적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힘, 친절의 힘, 한국인의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험, 특히 북한산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건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회복하면서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두 나라의 풍경과 도시뿐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가 극명하게 대비되었고, 그보다 더 심오한 것은 두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혼란과 문화적 장벽 속에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통의 부재, 언어의 어려움, 차별의 순간은 저를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지닌 중국은 안타깝게도 저에게 대조와 도전의 땅으로 다가왔고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팔 벌려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기꺼이 도와주려는 태도, 포용력 있는 태도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북한산 사고는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를 도와주러 온 아저씨들의 모습은 개인주의보다 집단의 안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중국과 영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고요한 청계천과 번화한 동대문 시장 등 서울을 더 많이 탐험하면서 저는 수많은 친절과 예의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전통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포용이 균형을 이루는 한국의 정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율성에 감탄했던 한국의 기술 발전은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격차를 해소하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이는 기술이 종종 비인격적이고 제한적으로 느껴졌던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제 미식 모험도 한국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막걸리와 파전을 나눠 먹는 것부터 현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한국 전통 저녁 식사를 하는 것까지 매 끼니마다 한국 문화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도전의 연속이었다면 한국은 환희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여정을 기억에 남게 만든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공동체의 가치, 친절의 아름다움, 회복탄력성의 힘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전해준 이러한 교훈은 집에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뿌리 깊고 활기차게 진보하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환멸을 한국은 치유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문화적 이해의 힘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나라를 여행한 것은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 공감과 회복력, 그리고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무한의 유대에 대한 인생 교훈을 얻었습니다. 추억과 교훈, 그리고 따뜻함을 선사해준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과 세계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일본 도쿄. 한 미국인 여성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친구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라고. 너 일본에 있는 게 힘들잖아. 한국으로 와. 한국 정말 좋다니까. 한국에 갈 바에는 LA로 돌아갈 거야. 그런 듯도 보도 못한 나라에 왜 가? 오늘의 사연은 일본에 사는 미국인 에밀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 에밀리입니다. 도쿄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습니다. 어릴 적 꿈에 그리던 땅이 바로 여기였어요.
네온사인, 번화한 거리, 최첨단 기술의 가능성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전통 문화와 현대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일본을 항상 동경해 왔습니다. 마치 사무라이와 로봇이 만나는 미래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죠. 일본 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제 꿈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첨단 기술의 천국에서 번창하며 세상을 바꿀 혁신에 기여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면서 도쿄의 반짝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생활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도쿄는 물가가 매우 비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넉넉해 보였던 제 월급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한국 돈으로는 200만 원 정도가 제 월급이었어요. 제가 구할 수 있는 아파트는 작고 비좁아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넓고 안락한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 막차를 타지 못해서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신주쿠에서 이케부쿠로까지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뒤로는 저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계산만 된다는 거였는데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야근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정규 근무 시간을 훌쩍 넘겨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정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헌신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였죠. 집에서 누렸던 일과 삶의 균형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저는 종종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미묘한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종종 간과되었고 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만원 열차, 끊임없는 서두름, 개인 공간 부족 등 사소한 일들이 더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익숙했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한때 꿈꿔왔던 활기찬 도시는 이제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힘들어하던 시기에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 탈리아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탈리아는 한국으로 이주해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한국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했어요. 도쿄를 떠나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책의 한 장을 덮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거대한 도시, 빛과 삶이 모자이크처럼 뒤섞인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 막히는 삶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놓아야 하는 꿈에 대한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시간은 짧았지만 사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또 다른 버전이었다면? 똑같은 어려움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제 친구 탈리아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낯선 땅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탈리아는 택시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도쿄에서 택시를 탄 이후로는 이용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탈리아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택시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나가서 택시를 잡는 게 아닌 거예요. 핸드폰 어플로 택시를 부르는데 예상 시간, 예상 금액까지 나오더라고요. 금액은 꽤 먼 거리였는데 4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이라면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24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한국은 너무 저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괜히 한국이 IT 강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바로 대조적인 풍경에 놀랐습니다. 도로는 넓고 도시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탈리아는 한국 생활에 대해 신나게 수다를 떨었고 그녀의 말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첨단 기술에 놀랐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시간도 잘 지키며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서울 자전거 공유 시스템은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쿄의 거리와는 거리가 먼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정직했습니다. 예의와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식 역시 놀라웠습니다. 항상 한식을 즐겨 먹었지만 한식의 본고장에서 경험한 한식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맛은 더 풍부하고 종류는 놀라웠으며 매 끼니가 미식의 모험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맛있는 음식은 육회였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육회를 맛본 뒤로는 매달 한 번은 광장시장에 가서 육회에 소주 한 잔을 먹는 게 저희 낙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지나자 서울이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탈리아는 저에게 동료들을 소개해줬고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자유롭고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존중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본 것은 현지 기술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혁신과 창의성은 제가 일본에서 보았던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여행할수록 저는 서울과 서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거리 생활, 고즈넉한 공원, 풍부한 문화유산 등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저는 남산 등반, 유서 깊은 경복궁 탐방, 한국어 수업 등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첫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저와 맞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생활과 일의 방식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도약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서울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와 혁신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보내면서 설렘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곳, 저를 재발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죠. 익숙한 곳과의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에 대한 포옹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도시는 다채로운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곳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과 모험이 이어졌습니다. 번화한 거리, 고즈넉한 사찰,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 등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고 저는 그곳에 매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숙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비좁은 아파트가 상자처럼 느껴졌던 도쿄와 달리 서울의 숙소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저렴했습니다. 저는 트렌디한 상점과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한 활기찬 지역인 신촌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도쿄의 비좁은 숙소와는 또 다른 세계였고 저는 새 집의 넓은 공간과 편안함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을 탐험하는 것은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유서 깊은 경복궁부터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운 세련된 고층 빌딩까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림 같은 공원과 산책로가 있는 한강은 저에게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자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매콤한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부터 훌륭한 한식 바비큐를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까지 매 끼니가 즐거웠습니다. 김치의 즐거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한 그릇의 편안함, 순두부찌개 같은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짜릿함을 발견했습니다. 맛은 대담했고 재료는 신선했으며 경험은 언제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인사동의 구불구불한 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한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안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친절은 흔한 일이었고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려웠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현지인들과 함께 연습하고 천천히 의사소통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길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현지에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구직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한국 취업시장은 역동적이었고 번성하는 기술 분야는 흥미진진하면서도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고 인맥을 쌓으며 다양한 포지션에 지원했습니다. 반응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제 외국인 신분이 장애물이었던 일본과 달리 이곳에서는 오히려 자산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주었죠. 마침내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문화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혁신과 협업을 강조하고 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인정해 주었죠. 업무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오랜만에 직업적으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도시의 풍부한 문화를 탐험했습니다. 북적이는 명동시장,
예술이 넘치는 홍대거리, 고즈넉한 아름다움의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선율과 역사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한국 전통 음악 공연에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은 축제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천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는 활기찬 서울 등축제를 경험했습니다. 색채, 음악, 춤 등 모든 것이 매혹적인 삶과 문화의 축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서울은 더 이상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처음 느꼈던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서울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했고 저는 진심으로 서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터전 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제 영혼과 공명하는 도시, 도전과 성취감을 주는 직업, 저를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변화였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줬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줬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은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활기찬 도시에서의 여정, 성장과 발견, 기쁨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활기찬 한국 기술 스타트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새로운 우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에너지와 아이디어, 그리고 전염성 있는 할 수 있다는 정신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정을 가진 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스타트업 환경은 도쿄에서 일했던 이전 직장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단순히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마다 독특한 관점과 기술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팀의 일원이 된 것은 정말 짜릿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프로젝트는 종종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저는 최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속도는 빨랐고 업무는 까다로웠지만 제게는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목적의식이 있었고 중요한 일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시간 근무와 과로 문화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 시간을 건강하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창의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도 있었죠. 이러한 균형 덕분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공유해주는 멘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멘토들은 비즈니스 에티켓을 이해하는 것부터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는 것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미묘한 차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도했던 프로젝트가 기억납니다. 책임감이 막중하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능력을 검증받은 순간이자 새로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였죠. 우리 스타트업은 직급 체계가 평평해서 신선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연공서열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문화는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키워주었습니다. 저는 주도권을 갖고 실험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고 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활기찬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킹 여행부터 노래방의 밤까지 팀 단위의 정기적인 외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출은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료 이상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는 강력한 팀 정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업무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회사의 비전에 점점 더 투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공동의 꿈의 일부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매우 컸습니다. 이 새로운 일의 세계에서 저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것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도전과 지원, 가치를 인정받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일이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장과 발견의 여정이 되는 곳이었죠. 서울 생활에 정착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한 것은 한국 전통 음악 콘서트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가야금과 같은 전통 악기의 교향곡과 판소리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내는 매혹적인 선율이었죠.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공연이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한복 차림과 전통 놀이가 어우러진 설날의 활기찬 분위기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저는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 각 음식마다 한국 땅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자기 수업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한국 도자기의 정교한 예술을 배웠습니다. 청자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분청사기의 소박한 매력은 한국의 풍부한 예술적 유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제가 만든 작품 하나하나가 이 고대의 예술 양식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문학도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분야였습니다. 한강, 신경숙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한국의 역사와 현대 사회를 생생하게 그려낸 글들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고 한국의 아픔과 기쁨, 회복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은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부터 불국사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까지 각 유적지마다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히 랜드마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한나라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비무장지대 방문이었습니다. 국경에 서서 북한 땅을 바라보니 이 땅의 분단된 역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현대 한국을 형성한 복잡성과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사교계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내국인을 포함하여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정은 일상적인 한국 생활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가정집에 초대받아 전통 음식을 먹기도 하고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한국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지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제가 사는 도시가 아니라 사랑과 우정, 목적의식을 발견한 곳이자 제 고향이었습니다. 여정을 돌아보니 한국행을 결정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여정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겪은 성장에 대한 감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활기찬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 도시가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도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능성과 모험,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가득 찬 새로운 챕터. 서울은 제 여정의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 목적지이자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한 곳, 진정한 고향이었습니다.